1995년 6월 29일 평범했던 오후는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 살려! 천장이 무너져요! 도망쳐! 빨리 도망쳐! 이쪽이에요. 진열대 밑으로 숨어요. 아이부터 살려야 돼. 으악! 머리로 돌이 떨어져. 굉음과 비명 속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진열대 아래로 몸을 숨기고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굉음은 점점 거세지며 천장은 갈라지고 기둥은 비명을 지르듯 부러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건물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은 하얀 먼지로 뒤덮이고 사방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틈조차 없이 삼풍백화점은 그 거대한 몸체를 부수며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이를 찢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소리였죠.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 직전이었습니다. 이미숙은 삼풍백화점 지하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5의 나이,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백화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마지막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어머, 천장에 금이 가네요. 옆 매장에서 일하던 박은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25살의 은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늘 머리에 작은 은색 머리핀을 꽂고 다니는 깔끔한 아가씨였죠. 미숙보다 10살 어렸지만 어쩐지 의젓한 면이 있어서 미숙은 은지를 많이 아꼈습니다. 괜찮겠지, 뭐. 이런 큰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 미숙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페인트 가루인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마침내 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천둥 소리가 머리 위에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았죠. 미숙은 본능적으로 진열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도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죠.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어둠 속에서 깨어났을 때 미숙은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죠. 작은 공간에 갇혀서 17일 동안 기적처럼 버텨냈습니다. 구조대가 미숙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셨어요? 미숙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때 미숙은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같은 자리에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55살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65살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숙에게는 어제 일 같았어요. 나는 살았지만 아직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숙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마치 무덤처럼 보였어요.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들 아래에는 502명의 영혼이 묻혀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월의 따뜻한 바람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 전 그날의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무너지는 천장,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왜 하필 자신만 살아남았을까? 그 질문이 30년 동안 미숙을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미숙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생존자 모임의 대표인 경숙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경숙 씨, 저예요. 미숙이에요. 아, 미숙 씨. 오늘 모임 참석하실 거죠? 네, 갈게요. 그런데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에요. 이따가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다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밑에 묻힌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아직도 그날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미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존자 모임에 참석해야 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생존자 모임이 열리는 카페는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미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어요. 미숙 씨, 여기 앉으세요. 경숙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숙은 당시 4층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모임을 꾸려나가는 든든한 리더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8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경숙을 바라봤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최근에 당시 구조대원 김상철 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상철 씨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이었답니다. 경숙은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무언가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상철 씨 아들 말로는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 젊은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구조 현장에서 직접 적은 메모래요. 경숙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5세 여성 옆에 아주머니를 먼저 구해달라 함. 본인은 혼자라며 기다리겠다고 함. 그 후 2차 붕괴로 구조 불가능.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25세 여성이라니. 혹시 은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구조대원이 그 아가씨의 희생정신에 너무 감동받아서 현장에서 발견한 이걸 평생 간직하셨다고 해요. 경숙이 봉투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머리핀이었어요. 작고 은색인 머리핀. 30년이 지나 많이 녹슬고 구부러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머리핀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지가 늘 꽂고 다니던 그 머리핀이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생존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은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은지의 머리핀이 왜 구조대원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5세 여성이 옆에 아주머니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경숙이 모임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거든요.
혹시 이 머리핀 주인을 아시는 분은 계세요? 경숙이 머리핀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항상 미소 짓던 은지,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던 은지. 저 머리핀.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을 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존자 모임 대표 경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라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와서 뒤늦게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숙은 장미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빛이 그랬습니다. 맑고 의젓한 눈빛 말이에요. 그럼 미라 씨도 당시 삼풍백화점에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미라가 빈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숙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장미라가 테이블 위에 머리핀을 본 순간 얼굴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혹시 이 머리핀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숙이 장미라에게 머리핀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미라는 잠깐 머리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장미라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는 모습도 봤어요. 마치 예전에 그곳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장미라의 말투였습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말투인데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미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미숙은 장미라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장미라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숙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숙은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미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30년 전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여기 있었지. 미숙은 낡은 사진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찍은 직원 단체 사진이 나왔어요. 1995년 5월 붕괴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숙도 있고 은지도 있었어요. 은지는 사진 한쪽 구석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그 은색 머리핀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미숙은 돋보기를 가져와서 은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난 장미라의 얼굴과 비교해 봤어요. 눈이 똑같아.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지만 눈만은 변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미숙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미숙은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 씨, 어제 그 장미라 씨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요. 경숙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미라 씨가 현재 그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래요. 삼풍백화점 자리에 들어선 그 아파트 말이에요. 미숙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 대표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모르겠고 오늘 오후 3시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추모석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가 직접 진행한다던데. 미숙은 전화를 끊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미숙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단상 앞에는 장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대표 장미라입니다. 장미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추모석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묻힌 분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라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장미라의 손동작, 말투,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작은 습관들 말이에요. 맞아. 은지가 긴장할 때마다 하던 그 손동작이야. 미숙은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는 분명 박은지였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미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라도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미라는 미숙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 어제 생존자 모임에서 뵀던 은지야.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미라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서류 정리하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장미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박은지, 1995년 당시 25살.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은지 맞지?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장미라라고. 30년 전 그날 구조대한테 나부터 구해달라고 했다며 본인은 혼자라면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미라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미숙, 언니. 장미라가 아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너 살아있었구나.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언니, 저는 왜 죽은 척하고 살았어? 왜 이름까지 바꾸고?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왜 내가 살아남았는지, 왜 너는 죽어야 했는지 매일 밤 자책하면서 살았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커뮤니티 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숙은 은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모든 의문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은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간 쌓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언니, 저도 그날부터 지옥에서 살았어요. 은지의 말에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지옥이라니?
미숙은 은지의 팔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언니는 모를 거예요. 살아남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첫 번째 문서를 펼쳐봤어요.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부였습니다. 환자명 박은지, 사망 추정일 1995년 7월 16일. 미숙은 깜짝 놀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사망 추정일이라니? 저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언니. 은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구조된 후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온 사람들이었죠. 미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면 회사가 망한다. 수천 명이 실직한다. 그럴 거냐? 라고요. 은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 같은 문서였어요. 저를 협박한 게 아니라 회유했어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겠다. 대신 박은지는 죽은 걸로 하고 영원히 입을 다물어라라고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어? 언니, 전 그때 25이었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게다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가 갔어요. 제가 반대하기도 전에요.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졌더라고요. 미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년간 장미라로 살아온 거야? 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학력, 새로운 모든 것을 만들어줬어요. 대신 절대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했죠. 은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이 아파트도 그때 제공받은 거예요. 평생 여기서 조용히 살아라라고 하면서요. 미숙은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네, 저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장미라라는 가짜 신분으로만 살아야 했거든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 때문에 자책하며 살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정, 안도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생존자 모임에 나타난 거야?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근 날짜가 적힌 공문서였어요. 추모석 건립 계획서예요. 제가 주민 대표로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숙이 서류를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명단,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가요? 당시 책임자들 이름이 빠져 있어. 건설회사 임원들, 구청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설마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들릴까봐. 누가 듣는다고?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라 씨, 일이 끝나셨나요? 남성 중 한 명이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 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서류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미숙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남성이 미숙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 그냥 주민이세요. 은지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확신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은지는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미숙은 남편 민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은지가 살아있다는 것, 30년간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감시받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숙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미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때 1995년 그때 말이야.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구청 건축과 계장이었잖아. 건물 안전검사 담당이었고 미숙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삼풍백화점. 그 건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균열 사진이었어. 기둥에 금이 가고 천장이 처지고 명백히 위험한 상태였지. 미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보고서를 올렸어.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민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연락이 왔어. 과장이 직접 나를 불러서 말하더라고. 이 보고서는 없었던 일로 해라. 내가 승진하고 싶지 않냐? 아이들 학비는? 라고. 미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묻은 거야? 미숙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잖아.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유치원이었고 내가 좌천당하면 생계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502명이 죽었어.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은지 같은 젊은 애들도 있었다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와. 무너지는 건물이, 비명소리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미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30년간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냐? 뭘? 증언하는 거지. 3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아, 이미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높은 자리에 있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럼 계속 침묵하고 살겠다는 거야?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은지예요.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제발요, 언니. 정말 급해요. 삼풍백화점 자리. 그 공원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나가봐야겠어. 이 밤중에? 위험해. 은지가 급하다고 해.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미숙은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삼풍백화점 자리로 향하며 미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미숙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숙이 다가가자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언니.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낡은 머리핀이었어요. 구조대원이 간직하고 있었다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경숙 언니가 주셨어요. 주인을 찾아달라고. 은지는 머리핀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는 30년 동안 이 머리핀을 그리워했어요. 이것만이 진짜 박은지였던 저를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미숙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은지야, 오늘 급하게 부른 이유가 뭐야?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내일부터 감시가 더 심해져요. 오늘 언니랑 만난 걸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제가 늘 보고해야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다.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2025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지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30년이면 충분하잖아. 은지는 머리핀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은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같이 해. 나도 이제 남편한테 들었어. 민호 씨도 그때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남편분이요? 응. 구청에서 건물 안전검사 담당이었는데 균열 신고를 받고도 윗선의 압력으로 묻었다는 거야. 은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언니 남편분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 그래서 더욱 화가 나. 모두들 알고 있었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뭔데? 이건 제가 30년간 혼자 모은 증거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건설회사 내부 문서였어요. 이게 뭐야? 건설 당시 자재 관련 서류예요. 원래 설계와 다른 자재를 썼다는 증거죠. 은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 내부 회의록이에요. 균열 신고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미숙은 깜짝 놀라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30년간 조금씩 모았어요.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면서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입 다물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덮었는지 모든 걸 알아냈어요. 미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였어요. 은지야,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거네? 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묻어버린 거죠. 은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봉투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녹음되어 있는데? 제가 그들과 나눈 대화예요. 저를 협박하고 회유했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은지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래된 녹음이라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박은지 양, 당신이 증언하면 우리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야.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건 사고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사고라고. 당신이 그걸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미숙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더 있어요, 언니.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건 단순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그 대신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사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야? 만약 거절하면? 거절? 박은지 양,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미 장례식도 치렀는데 말이야.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 말살이었어요. 은지야, 이 녹음을 30년간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 네.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죠? 제가 왜 30년간 침묵해야 했는지. 알겠어. 정말 끔찍한 일이었구나. 미숙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은지야,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언니, 나도 있고 민호도 있고 생존자들도 있어. 이제는 함께 맞설 수 있어. 은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뭘 못하겠어? 미숙이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추모석 제막식이지? 그때 모든 걸 공개하자. 언니, 그럼 정말 위험할 수도. 위험하면 어때? 30년간 숨어서 산 것도 지겹잖아. 은지는 머리핀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더욱 빨리 움직여야지. 그들이 대응하기 전에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미숙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이제 정말로 박은지로 살고 싶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추모석 제막식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숨겨졌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미숙으로부터 모든 계획을 들은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숙은 가방에 은지가 준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오늘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거였어요. 오후 2시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존자들, 유족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추모석은 소박했지만 의미 깊었습니다. 1995.6 29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라고 새겨져 있었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라, 아니 은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행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은지의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502명의 소중한 생명이 은지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관중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30년간 은지를 감시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미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미숙입니다. 3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미숙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적의 생존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저는 기적의 생존자가 아닙니다. 저는 침묵의 죄인입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급하게 카메라를 미숙에게 향했어요. 30년 전 저와 함께 일하던 25살의 박은지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저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던 그 착하고 의로운 아가씨 말입니다. 미숙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30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관중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미숙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때 은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간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침내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은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본명은 박은지입니다. 관중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30년간 장미라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기업의 입막음과 감시 속에서 말입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30년 전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은지 양, 당신이 증언하면 우리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야.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십시오. 은지가 서류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영업 강행 지시서, 균열 신고 묵살 결제, 조작된 사망 명단. 매 서류마다 관중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민호였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구청 건축과 계장 이민호입니다. 저도 그 묵살의 일부였습니다. 관중들이 더욱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균열 신고를 받고도 윗선의 압력으로 묻어버렸습니다.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과 관중들에게 둘러싸였거든요. 경숙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생존자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하나둘 일어섰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책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관중들의 외침이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은 단상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무겁게 짊어져 왔던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은지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시 박은지로 살겠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진실과 함께 말입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막식 이후 6개월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당시 은폐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미숙이 공개한 서류들과 은지의 녹음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추모석 옆에 새로 놓인 작은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의자였는데 등받이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마이너스 그날의 마지막 외침을 잊지 않기 위해. 미숙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언니,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돌아보니 은지가 서 있었어요. 예전의 장미라가 아닌 진짜 박은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은지야, 일 마쳤어? 네. 오늘도 상담 받으러 온 분들이 많았어요. 은지는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진실을 밝힌 후 은지는 트라우마 상담소를 열었어요. 자신처럼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어?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분,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의 생존자분.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은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들 말이에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줘? 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드려요. 은지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면 된다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의 무게를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민호 형부는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검찰 조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민호는 진실을 밝힌 후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숙이는? 그 사람도 바빠. 생존자 권익보호 단체 만들어서 다른 재해 피해자들 돕는 일 하고 있어. 생존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당당해졌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은색 머리핀 말이에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간직하고 있어요. 은지가 머리핀을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예전에는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관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미숙은 은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은지야, 네 언니, 내가 내게 준 삶. 이제는 죄가 아니라 책임으로 살겠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왜 내가 살았을까 고민했지만 이제 알겠어.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니. 30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월의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30년 전 그날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무너진 삼풍백화점의 먼지가 기억 속에서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들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야,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와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거야. 다른 사건들, 다른 사고들. 맞아요, 언니. 하지만 그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야. 은지는 머리핀을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저희가 해낸 거잖아요. 30년이 걸렸지만. 그래,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각자 다른 지옥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어요. 같은 노을이었지만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끝이었다면 지금은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언니, 내일도 상담소에서 만나요. 그래. 나도 봉사 나갈게. 미숙도 최근 은지의 상담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은지가 일어나서 떠나려 할 때 미숙이 불렀습니다. 은지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도요. 은지가 손을 흔들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다시 한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내일을 부르는 바람 같았어요. 미숙은 눈을 감고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도 달라 보였어요. 절망이 아니라 교훈으로, 고통이 아니라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502명의 영혼이 묻힌 이 땅 위에 새로운 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진실을 밝힌 자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눈 자들이 말이에요. 미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갈 새로운 하루가 말이에요. 30년간의 긴 지옥이 마침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댓글도 기다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